30살의 남자 김현우는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25살의 아내 박지연과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고,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부부라고 생각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졌다. 지연은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설명도, 미안함도 길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떠난 뒤였다. 현우는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은 너무 조용해졌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쓰던 그릇이 그대로였고, 옷장에는 아직도 지연의 옷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현우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회사도 쉬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지연의 어머니, 한선영이었다. 선영은 예전부터 현우를 아들처럼 아꼈다. 결혼 전부터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결혼 후에는 더 가까워졌다. 지연보다 오히려 현우와 더 잘 통하는 느낌이 있었다. 문이 열리자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밥은 먹었니?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영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한숨을 쉬고는 직접 장을 보러 나갔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 안에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졌다. 현우는 식탁에 앉았지만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먹어야 버틴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선영은 자주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지만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현우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전 아내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바뀌었다. 선영은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고 현우의 생활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아침에는 밥을 차려주고 회사에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밤에는 늦게까지 기다리며 따뜻한 국을 데워놨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집은 다시 사람이 사는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전기가 잠시 나갔다. 집 안은 어둠에 잠겼고 창밖에는 빗소리만 들렸다. 현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선영은 촛불을 켰다. 작은 불빛 하나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어딘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연락 왔니?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말 뒤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현우가 출근하려고 준비할 때였다. 넥타이를 매려고 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선영이 다가왔다. 가만히 있어봐.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였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선영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접촉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어깨를 스치고 손이 닿고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둘 다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현우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조금 흐릿해진 상태였다. 선영이 조용히 다가왔다. 혼자 마시지 말고 같이 마셔. 그녀도 잔을 하나 가져왔다. 둘은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채우고 비우고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현우야.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평소와 달랐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선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영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혼자 살 거야?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혼자 살 필요 없잖아. 그 말 이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많은 것이 전달되고 있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마지막 선이 아주 조용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아침은 여전히 조용했고 식탁에는 따뜻한 밥이 올라왔다. 현우는 출근을 했고 선영은 집을 정리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길어졌고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분을 읽는 순간이 많아졌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회사 일이 많았던 날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따뜻한 국과 밥 냄새였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늦었네. 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선영은 그런 현우를 가만히 지켜봤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힘들지? 현우는 숟가락을 멈췄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선영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 생각납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근데 돌아오진 않아. 그 말은 냉정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미 선택한 거야.
다른 남자랑 가겠다고. 그 말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과거 이야기도 했고 서로의 생각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선영은 딸의 어릴 적 이야기까지 꺼냈다. 현우는 몰랐던 이야기들이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현우는 한 가지를 느꼈다. 지연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선영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어느 날 밤이었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선영은 그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선영이 먼저 움직였다. 손을 뻗어 현우의 손 위에 올렸다. 아주 자연스럽게. 현우는 순간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그대로 두었다. 그 짧은 접촉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선영은 손을 떼지 않았다. 뭐가 아니야? 짧은 대답이었다. 현우는 더 말하지 못했다. 선영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제 남이야. 그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이미 연결은 끊어져 있었다. 선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연이랑 너 끝났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선영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럼 왜 안 돼? 그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었다. 손은 계속 닿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 관계는 눈에 보이게 변하기 시작했다. 선영은 더 이상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현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선영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조금 더 단정했고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이었다. 현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선영은 그 반응을 보고 가볍게 웃었다. 왜 그렇게 봐? 현우는 시선을 피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로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다.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선영이 혼자 앉아 있었다. 현우는 다가갔다. 안 주무십니까? 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조금 붉어 보였다. 잠이 안 와. 짧은 말이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영이 말했다. 가끔 후회해. 현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뭐려?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연을 그렇게 키운 거. 그 말은 무거웠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영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널 놓친 거.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너 같은 사람이 좋았어. 그 말은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고백이었다.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단호한 대답이었다. 이미 다 끝난 관계야. 그녀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린 선택할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선영은 천천히 현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현우는 더 이상 손을 빼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같은 집에서 완전히 다른 관계로 살기 시작했다. 아침은 함께 시작했고 밤은 함께 끝났다. 이제는 서로를 부르는 방식도 바뀌었다. 존댓말은 점점 사라졌고 더 가까운 말투가 자연스러워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조심했지만 집 안에서는 숨기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다. 지연이었다. 잠깐 볼 수 있어? 짧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지연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무거웠다. 현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시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선영은 그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챘다. 지연이지?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뭐래? 보자고 합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가서 보고 와. 뜻밖의 말이었다. 현우는 놀란 눈으로 선영을 봤다. 괜찮습니까?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끝을 제대로 봐야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현우는 지연을 만나러 나갔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지연은 먼저 와 있었다.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지친 느낌이 있었다. 현우가 앉자 지연은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건 현우였다. 왜 보자고 했어? 지연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잘 지냈어? 현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럭저럭.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현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말처럼 들렸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생각보다 아니었어. 그 말은 늦은 후회처럼 들렸다. 현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다. 다시 해볼 수 있을까? 그 말이 나오자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말했다. 늦었어.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왜?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무슨 말이야? 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같이 살고 있고 부부처럼 지내. 그 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말이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 말도 안 돼. 작게 중얼거렸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사실이야. 짧고 단호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미쳤어. 둘 다. 그 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그대로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현우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리가 된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영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눈이 마주쳤다. 왔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다 끝났습니다. 선영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현우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안 해. 그 말은 단순했지만 확신이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어색함도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방향도 정해져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수군거림도 있었다.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많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밖에서는 조용히, 집 안에서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다. 어느 날, 선영이 말했다. 이사 갈까? 현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좋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과거와 조금 더 멀어지기 위해서였다. 이사를 한 날. 짐을 정리하고 나서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다. 밖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과거는 끝났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